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이 구여권 세력과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전장사업 유치를 놓고 지난 총선 때 공방을 벌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대해 노동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게임 업체들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체감형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 광주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국민의당으로 쏠렸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개헌 논의 중단하라. 지방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며 2달 전 출범한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 하나도 철회하지 못하는 정치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3당의 개헌 추진은 정략적인 시도이자 순수한 개헌운동의 방해만 될 뿐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최고 규범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이 토대를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당장 발을 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논의는 충분했고 개헌은 내용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당내 대선 주자인 안철수, 손학규 두 전 대표마저 개헌 합의에 부정적인 데다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비판 여론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3당의 합의를 제3지대 연대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도 개헌이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가장 먼저 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바른정당이 이번 주말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일요일 아침 7시 10분부터 광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방송되는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경선 토론회 직후 호남권 정책평가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경선 후보 토론은 광주 MBC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시에 중계됩니다. 낮에는 아침에 입은 외투가 무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짙겠는데요. 오늘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내일은 조금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에는 방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요일에는 20도로 평년 기온은 웃돌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이 점 염두해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 담양이 영하 4도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6도, 구례가 17도를 보이겠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삼성전자 전장사업 유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두 당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생산 라인 해외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 자동차 전장 산업을 광주시가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전장부품 기술지원센터와 전장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3천억 원의 예산 반영을 대선 주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전과 자동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를 전장산업 핵심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라든가 가전과 응용 분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선점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굉장히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삼성 전장산업의 광주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호남 민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체제에서 지역 여론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별 기업과의 일정 부분 의견들이 조율된다면 광주의 전장 부품 산업은 충분히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며 방법론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의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삼성이 광주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대신 기술이나 정책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전장 산업 활성화에 실효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만 광주를 너무 의존시키고 또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는, 광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광주 전장 산업이 대선 시작과 함께 선거 쟁점화되면서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기아차 광주 2공장의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1992년에 준공된 광주 2공장이 25년 만에 누적 생산량 3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올류 소울과 더 SUV 스포티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1, 2, 3공장과 하남 공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1공장은 소울, 3공장은 봉고 트럭, 하남 공장은 버스와 군수 차량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주채권은행과 주주협의회가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컨소시엄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중국 더블스타와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주협의회가 끝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 권리를 침해한다면 광주 시민과 지역 경제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가 박삼구 회장에게 인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안전사고를 당한 금호타이어 직원과 관련해 노동청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도 공장장을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직원 54살 이모 씨가 사고 14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작동 중인 설비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24시간 작동 중인 벨트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일단 사고가 난 기계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입건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역시 가동 중인 설비에서 청소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노사 협의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공장장을 처벌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보고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와 협의하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재발 방지책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공공기관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시환 전 충남 청양군수를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3월경 관급계약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연루된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이 다른 지자체와도 유착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염산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한 혐의로 5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대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10분쯤 나주시의 한 리조트 1층 화장실에서 광주 모 대학교 4학년 A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선후배들과 저녁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김진형 청장이 새로 부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광주와 전남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김진형 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하고 나서 광주와 전남 중소기업들을 쭉 둘러보셨을 텐데 네. 현재 상황들이 어떻든가요? 제가 여기 취임해서 한 달 정도 기업을 만나보니까 우리 지역 기업들이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안 팔다 보니까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또한 영세기업이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지역 기업들을 보면서 어떤 정책을 펴야겠다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기업들 몇몇이 만나보고 느낀 점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정책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개별 기업들 찾아가서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정책을 세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중소기업청의 상품인 중소기업 정책을 갖다가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해서 이 광주와 전남 기업들도 뭔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한 600여 개 업체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피해 본 사례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네. B2C 소비재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의류 같은 그 업체들이 어떤 통관 절차라든가 그리고 위생검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접수받고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할 것은 하고 그리고 좀 더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집해서 범정부적인 어떤 통상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니 많은 피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지역 특화 R&D 지원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독자적인 어떤 R&D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대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제품을 개발해서 어려움을 갖다가 타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주 전남 기업들의 어떤 특유한 특성을 살린 사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 지역에 뭐 유망한 중소기업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소외된 중소기업들이 없나 잘 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켓몬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게임 업체들도 포켓몬고 같은 체감형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수리를 타고 동굴을 지나 곧 무너질 듯한 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마법 지팡이로 용을 쓰러뜨리는 것이 게임 참여자의 목표입니다. 흔들리는 의자와 다리 구조물 덕분에 게임 속 세계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광주의 한 게임 업체가 개발한 마법 지팡이 비룡 시리즈는 마치 게임 속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즐기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광주시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 기업은 창업한 지 1년 만에 중국 등지에 콘텐츠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대만하고 태국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저희가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비롯해 광주 전남에서는 30여 개의 체감형 미디어 게임 업체들이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VR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인 이 게임 업체도 전라남도와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 업체는 VR 시장의 큰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공간감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유저들한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절대적인 강자도 정형화된 기술도 없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체감형 미디어 시장. 제2의 포켓몬고를 꿈꾸는 게임 업체들이 광주 전남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들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검출률이 급등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1월에는 5.1%, 2월에는 8.1%였지만 3월 들어 21.1%로 높아졌습니다. 연구원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설사 증상이 심하고 특히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위생 수칙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고 단속하는 한편 통학 차량의 안전띠 착용 여부와 보호자 탑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556건을 적발하고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양 지역 도심과 농촌 곳곳에 테마공원 조성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이순신 대교 인근의 광양시 중마동 해상공원. 바다 위로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300여 미터의 보도 교량 공사가 한차입니다. 보도 교량이 연결되는 야산에는 수변 쉼터와 산책로,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오는 7월 해상공원이 완공되면 중마동과 금호동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이순신대교와 연계한 관광시설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인근에도 농촌 테마공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수변 지역에 여름철 물놀이 체험장으로 4개의 수영장과 계절별 화원이 조성됩니다. 농촌의 정겨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과 과수 체험장도 마무리 공사가 한차입니다. 백운 저수지를 끼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률은 88%로 올해 모든 시설은 완공되며 가족 단위 놀이공원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젊은 도시 이미지에 맞춘 도심 공원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400억 원을 들여 성황동 일대 52만 제곱미터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과 키즈가든,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오는 5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0년까지 도심 속 휴식공원으로 단계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의 휴식과 정서 향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부족하여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통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테마공원이 산업 위주의 광양 도시 이미지를 생태도시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로체 정복을 위해 재도전에 나섭니다. 김홍빈 대장이 이끄는 로체 원정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출발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로체 등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히말라야 10좌 완등을 목표로 현재까지 9개 봉우리를 등정한 김 대장은 2년 전에도 로체 원정에 나섰지만 네팔 대지진 때문에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홈스테이 참여 가정을 모집합니다.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이나 프렌즈 페스티벌, 세계 수영대회 참가자 등 광주에 오는 외국인에게 쉴 수 있는 방과 마음 한켠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손님용 개인방, 욕실,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하고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참여 가족에는 하루 기준 봉사료로 1인당 5만 원이 지원되고요.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실적 적립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홈스테이 운영자를 위한 세계문화 이해교육과 그리고 남도 역사문화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홈스테이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광주 홈스테이 홈페이지나 광주 국제교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와 배 재배 농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의 사전 방제 요령을 전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와 학생 공연단이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에 참가해 지역 문화와 전통을 알렸습니다. 광주 서구가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하수도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곡성군이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85개 마을에 공동급식을 하기로 하고 조리원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3기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고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구성원에 주자는 안과 교육부에 일임하자는 안 두 가지를 놓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4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오는 23일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이사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5개 국립대학이 미래지향적 발전 모델의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등 광주 전남 지역 5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어제 혁신과 자원 공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5개 대학들은 공동 연구는 물론 각 대학 소유의 자원을 공유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로 광주 남구 월산동 일원과 여수 곡성 등 전남 8개 시군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달동네나 쪽방촌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에서 모두 51곳이 선정돼 89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2015년에 14곳, 2016년에도 12곳의 취약지역 마을이 선정돼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아침에 입은 외투가 무겁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겠는데요. 오늘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내일은 조금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낮에는 곳곳에 방무나 연무가 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최고 20도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많이 크니까 이 점 염두해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 담양이 영하 4도대로 아침에는 좀 춥고요.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보성이 16도, 구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즐기시기에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전에 우리 지역에 살짝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